아마도 이제 하이닉스에서는 작년에 이제 부터 해서 올 초, 특히 이제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부분이 결국 이제 인텔의 그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를 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뉴스가 많이 나왔고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오케이 사인이 나면서 이제 합병이 가셔야됐고 아마도 이제 다음 분기 이후부터는 하이닉스의 실적이 반영이 또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그 하이닉스의 그 낸드 플래시 인수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과연 이게 이제 긍정적인가 부분부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무님 보시기에 그 예. 하이닉스가 인텔 낸드 사업부를 인수한 부분 잘한 건가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일단은 하이닉스가 갖지 못한 걸 갖게 됐습니다. 네. 이게 뭐 영향이 긍정적으로 미칠지 부정적으로 미칠지는 결과는 봐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얻었고 필요한 거다. 예. 그래서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낸드 플래시의 공급자는 D램보다 많습니다. 예. 근데 그게 제일 많은 게 이제 삼성전자가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비슷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그리고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의 또 웨스턴 디지털, 또 이번에 인수당한 인텔, 그리고 SK 하이닉스 비슷합니다. 예. 근데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2등이 됐죠. 그 2등도 강한 2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봐서 상당한 이 규모가 돼 있는 거고 시장 지배력을 높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공급자로서 후발입니다. 근데 낸드 플래시는 이게 단순 저장 장치인데요. 이게 우리가 쓰려면 USB 형태나 SSD 형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단순 그 낸드 플래시만 가지고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 컨트롤러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를 얹어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후발이기 때문에 좀 약해져 있었습니다. 인텔은 이제 그걸 갖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짐으로 인해서 한꺼번에 그동안에 이 부족한 경험이 한꺼번에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 지배력과 기술을 동시에 얻은 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딜 자체로 보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 정착을 시켜서 정말 이 기업이 이게 정말 이 시장에서 이 중요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사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D램 위주의 사업 구조에서 이제 낸드 쪽으로도 글로벌하게 입지를 좀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좀 더 어떻게 보실까요? 저도 많이 비슷한 견해고요. 네. 네, 이제 저희는 사실 저도 사실 컨트롤 IC 회사들은 많이 국내 기업부터 외국 기업들 많이 방문을 했고 사실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서 UFS 아니면 과거에 eMMC, 네. 이쪽 컨트롤 IC 그리고 노트북용 SSD 컨트롤 IC 여기까지는 개발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마벨이든 타이완의 실리콘 모션 그리고 파이슨이든 다 있는데요. 이 서버에 들어가는 컨트롤 IC를 제대로 개발하는 회사는 사실 삼성하고 인텔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서버 중에서도 하이퍼스케일, 우리 데이터 센터용 아주 하이엔드 서버에 들어가는 컨트롤 IC는 정말 기술적인 난이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 시장을 좀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는 현재 삼성전자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텔인데 어쨌든 인텔을 인수함으로써 하이닉스는 좀 안정적인 특히 데이터 센터가 중요한 게 우리가 현재까지는 작년 기준으로 낸드 수요를 보면 스마트폰이 한 40%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한 30% 되고 그다음에 서버가 한 20% 되는데 앞으로는 성장은 서버가 이끌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노트북이야 이미 성숙기 산업이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가 하면 최근에 아마존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2030년까지는 탄소 제로로 가겠다. 데이터 센터 탄소 제로로 간다는 거는 결국은 뭐 태양광으로 그렇다고 데이터 센터를 돌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네. 다양한 솔루션을 찾겠지만 결국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를 많이 줄여야지 탄소 제로로 가더라도 전체적인 퍼포먼스에 영향이 없는 거죠. 그 말은 하드디스크를 다 SSD로 바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SSD로 바꾼다는 거는 결국 ESG 경영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고 그만큼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낸드 수요가 많이 커질 건데 결국 거기에 대한 핵심은 낸드만 만들어서는 안 되고 좀 정말 기술적인 완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컨트롤 IC에 대한 기술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 인텔의
올해까지는 이제 그게 첫 번째는 이제 SSD를 필두로 한 걸 인수하는 거고 2025년까지는 이제 대령 공장까지 인수하는 게 이제 최종 클로징이거든요. 어쨌든 대령 공장 인수하기 전에 먼저 SSD를 먼저 이렇게 1차적으로 클로징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하이닉스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거고 자세히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한 것 같지만 더 한꺼풀을 뽑겨보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인수한 거다. 그렇게 네.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상당히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하고 있었는데 딱 그 부분을 찍어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제 하이닉스가 D램에 편중되어 있는 구조가 사실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워낙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이클 좋을 때와 사이클이 나쁠 때 이 하이닉스는 실제 이제 극과 극으로 나온다라는 많은 부분들을 얘기해 줬는데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 인텔 낸드 플래시 인수 사업 부분이 컨트롤 RC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SSD 전반적으로 사업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두 분 다 긍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인텔 사업 부분과 관련해서 좀 전에 말했던 대련이나 이쪽 중국 쪽에 또 공장이 상당 부분 인수가 되는 거죠. 인텔 사업에서. 예, 그렇죠. 지금 하이닉스가 중국에서 D램 생산하는 부분 전체 쉐어가 한 50%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이제 물론 삼성전자 시안 공장은 이제 낸드 플래시 쪽이긴 하지만 반도체 생산 기반 시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중국 쪽 비중이 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거든요. 혹시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이번에 미중 갈등이 나오면서 주가에 영향을 줄 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중국 생산 기반 시설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오는 리스크라고 네. 이제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생산하는 게 거기서 생산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 시장의 수요 때문에 거기서 생산하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사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생기면 살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낸드나 SK하이닉스의 D램 공장은 운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얼마 전에 시안 공장, 낸드 플래시 네. 공장 그쪽 전부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됐는데요. 최대한 공장 가동을 위해서 중국 정부가 도안을 줬습니다. 예, 그래서 큰 피해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뭐 없을 것 같은데요. 단 이제 이 D램 같은 경우 이미 뭐 SK에 보도됐는데요. EUV 장비, 그러니까 EUV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예, 지금 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이 제약 상황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작용할 수 있지만 뭐 한국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니까 네.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 우려를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는 좀 다행스러운 반응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중국 생산 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 미중 갈등이 겪을 때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출렁출렁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전무님이 상당히 괜찮은 발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